네, 목요 정치 토크 순서입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우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이후 첫 정치 토크 같은데요.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지가 81일 오늘째로 됐고요. 81일이 됐고. 그래서 한번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볼 텐데요. 두 분은 지난 80여일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제 키워드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유용화 박사님부터. 글쎄, 최근에 지지율 하락을 봤을 때는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총체적인 난맥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맥이다. 예. 네. 지금 특히 인사 문제로 많이 필두가 됐던 것 같고요. 예. 인사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면서 원칙이 없고 국민들의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희망을 많이 새 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 삶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코로나19가 다시 또 이제 확산하는 것 같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한 해법을 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예. 아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특히 이제 서민층이라든가 중산층들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문제들. 또 이제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교안보 국방에 있어서 뭔가 좀 불안한, 안정적이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특히 예, 당내에서 또 이제 이번에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러한 문제들이 좀 다 얽혀 있는데 이것이 좀 해법이라든가 해결이 보이지 않는. 예, 그래서 총체적, 네, 총체적 난맥상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는 지역 현안에 밝으시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지역적 측면에서 현 정부 80일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처음에 저희가 엄청나게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의 아들이라고 본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 이제는 충청 시대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최근 80일 동안 우리 지역에 있던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임시로 이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이번에 없던 일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반발을 하니까 2027년에는 반드시 집무실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또 대선이 있고 그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걱정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역 그 혁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유일하게 지금 혁신도시 지정은 됐지만은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못한 곳이 충남과 대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최근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역 민방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책 효과 없었다. 예. 그래서 이 대전 충청 지역의 혁신도시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기관들이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역적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뭐 후한 평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그럼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내부 총질을 하는 당대표다라고 적힌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이 여당 당내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 사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박사님?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참 그게 좀 극도의 단어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도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단어를 왜 썼을까라는 게 의아한데 예. 또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또 양두구역이라고 또 받아쳤단 말이에요. 예, 예. 서로 간에 이게 양두구역은 대통령을 향해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상당히 집권 여당과 집권 세력 내부가 상당히 이게 분열돼 있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그 해법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 하나 좀 나온 것 같은데 예. 당의 원로라든가 고문들이 좀 나서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예. 이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여튼 당 내외적으로 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오늘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새 대표를 빨리 뽑아야 된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직무대행이 예. 근데 또 오늘인가요? 그 대통령하고 그 같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얘기를 또 많이 했다 그러는데 권성동 직무대행하고 만약 권성동 직무대행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게 계속 오래 가는 건데
아주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새 대표를 뽑는 게 맞는 거죠. 맞는데. 근데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또 지금 이제 걸려 있어요. 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유승민 의원과 손잡고서 제3의 길을 갈 가능성, 그러니까 뭐 분당 얘기 같은데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추측인 것 같고요. 예전에 바른정당이라고 두 예. 분이 이제 만들어서 활동했던 정당이 있는데 그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다시 실패의 길을 갈 가진 거라고 않을 저는 거다.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당이라고 하면은 이 보수 정당은 특히 이제 영남 지역에서 세를 좀 얻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영남 지역에서 선택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간에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근데 그 지지율을 버리고 나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말고요. 지금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앞서 뭐 얘기를 했지만 인사 문제도 불거지고요. 또 최근에 경찰국 신설, 또 이제 뭐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꼬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정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사실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점들이 지금 노정되고 있는데 예. 저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 그게 그래서 뭘까요? 지금 대통령 출마하셨을 때 공약 내세운 거 있고요. 또 네. 국정과제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야지 지금 이렇게 계속 뭐 그런 총질이니 이런 이제 그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네.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고 예. 오히려 국민의힘은 정말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빨리 풀어서 국민들 민생을 좀 챙기는 행보를 하시면 아마 또 인기도 회복하고 또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번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이렇게 이제 당대표 후보가 3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자, 유영아 박사님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이 세 분? 예, 박용진 의원하고 뭐 이재명 의원은 1, 2위였어요. 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강훈식 의원이 됐습니다. 이제 예. 박주민 의원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좀 개혁적인.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86그룹에서 민 것이 아니라 97그룹이라는 게 사실상 뒤에 86그룹이 민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중앙위원회가 70%, 예. 그리고 30%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어느 세력이 미느냐가 중요한 거고 또 강훈식 의원이 이제 상당히 좀 이미지가 아주 프레시한 신선한 그런 부분들을 비췄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안 되는 거를 원해서 이제 나갔다 그랬는데 예. 그런 이제 선거 전략이 굉장히 잘못된 아하.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서른 의원은 상당히 중진 의원이고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을 텐데 떨어진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민주당의 중앙위원들도 상당히 바뀌고 있다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당대표 선발까지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근데 어대명, 그러니까 어차피 뭐 대표는 이재명이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구도가 깨질까요? 이 3자 구도 속에서도? 근데 당 대표는 이제 대의원 30% 그리고 권리당원 45%인가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비율이 되기 때문에 컷오프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인 그 평가 기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뭐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권리당원들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되는 것은 뭐 명확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강훈식 의원이라든가 박용진 의원이 누가 더 선전을 하느냐, 누가 더 부상을 하느냐 이런 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대선 이후에요. 네. 대선과 또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이 민주당 보면 이재명과 반 이재명 구도가 점점 선명해지는 분위기인데 이 전당대회 이후에 당내 분열이나 뭐 분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오늘 그 예비 경선 결과를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없다. 만약에 이제 서른 의원이 세 분 중에 한 분으로 포함이 됐다면 예. 또 선거 과정 속에서 이제 격렬하게 치고받는 일을 하면서 서로 이제 서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뭔가를 좀 도모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젊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예.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 의원이 대표되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커가는 두 분이 또 당내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분당보다는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가는 길을 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측이 맞는지 한 달 뒤에 결과가 나올 테니까 지켜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우택 교수님 그리고 이용화 박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